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의 노쇼 만행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추위에 떨면서 윤석열 후보를 기다리던 영주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당일에 심지어 20분 전에 일방적으로 유세 일정을 취소하니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윤석열 후보를 기다리던 경북 영주 시민들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오죽하면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동네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한 배반이라는 강력한 비판까지 나왔고요. 추운데 노인들 떨면서 기다렸는데 진작 공지를 하든지 해야지. 기본적 예의를 모르면 어떡하냐. 미리 알렸다면 있을 사람은 있고 갈 사람은 갔을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 되면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질 거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다가 헛걸음을 한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돌린 사람도 반드시 생긴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도 이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와서 저렇게 공감 능력 타령하면서 뻔한 빌드업을 쌓는 진중권 씨를 보면서도 윤석열의 노쇼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 1시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오늘 오전 단일화 결렬을 통보받았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시간 장소를 정해주면 찾아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휴대전화까지 직접 공개하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문자 전화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다.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 못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요. 대선 완주 통보를 거듭 밝히기도 했었죠.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 내비치면서 뭐라 했습니까? 단일화는 2, 3등 후보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손오공 사진 올리고 레알 크크 타령하고 온갖 조롱하더니 안철수 후보를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다 기가 찰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짤까지 나올 정도인데 결국 준적준을 넘어서 윤적준이란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역대급 트롤 당대표로 남을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오늘 오전에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증권사는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몰빵을 날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보면 주가 조작 선수 이씨의 이상한 매수 사실을 김건희 씨가 증권사의 통보를 통해 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김건희 씨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도 지난 10년 당시 웬만한 대형 증권사들은 주문 대리인 계좌로 지정된 건에 대해 계좌의 실제 소유주에게 거래 내역을 보냈다고 밝혔고요. 이런 상황에 김건희 씨가 이런 걸 몰랐다고 해명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보도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투자 대리인 이 씨의 상식을 벗어난 투자를 알았음에도 김건희 씨가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그게 더 부자연스러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조사도 안 받는 김건희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불공정하다,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윤석열 캠프에선 또 폭행 사건이 벌어졌죠. 이런 식으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요. 2022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 여성들이 국민의힘 고발 접수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외신까지도 보도하며 충격적이란 지적을 할 정도였는데 이런 마당에 또 유세장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목이 쫄리고 각종 폭언과 위협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만약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라면 언론이 또 뭐라 했겠습니까? 진중권 같은 인간이 공감 능력 타령하면서 또 뭐라 했겠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거듭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있죠. 오늘 긴급 금융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생애 첫 주택 LTV 90% 상향을 포함한 청년 전용 DSR 제도 개편, 기본 대출, 취약계층 전세대출 한도 상향,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보증 한도 증액,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그리고 신용 대사면,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 PPP 도입,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 가능한 민생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제안했습니다.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